자,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뭐 이런 거 넘어가죠. 인티저형, 뭐 더블형, 불형, 캐릭터형, 스트링형, 변수는 베리어블의 약자로 바로 해서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굳이 이제 변경이 안 되는 애는 let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let으로 하라. 뭐 이렇게 초기 값을 주게 되면 여기 지금 얘가 추론에 의해서 여기 자료형을 결정을 한다. 굳이 뭐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투표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좀 독특한 뭐 다른 언어에도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도 있긴 하죠. 뭐 다른 언어에도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대괄호도 아니고 배열도 아니고 좀 특이하죠. 이렇게 해서 뭐 .012로 접근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각각 받을 때 이렇게 괄호로 해서 받으면 각각 하나씩 대입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블 비슷하게 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0, 1, 2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여기 레이블로 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셔널은 뭐 물음표랑 느낌표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다. 닐 값이 없다는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변수는 그냥 어떤 값이 그 자료형에 해당하는 값이 있어야 되지만 옵셔널 변수는 그 자료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값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표시로 이제 nil을 쓰는데 이렇게 자령 뒤에다가 물음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에다가 10을 넣어도 옵셔널 10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풀 때 옵셔널 변수에다가 느낌표를 해야지.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안 좋다 그랬죠. nil일 때 풀어버리면 크래시 난다고 얘기했고요. 확실히 nil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느낌표를 하게 되면 값을 풀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옵셔널 변수는 이렇게 옵셔널이라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얘를 뭐 연산도 못 하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낼 때는 느낌표로 해서 forced 강제적으로 forced는 강제로란 뜻이죠. forced unwrapping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느낌표 할 때 반드시 nil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값이 없는데 풀 수는 없잖아요. nil이 아닐 때만 여기 사이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안 쓰게 되면 뭐 이 옵셔널을 풀어서 그거를 nil을 옵셔널을 푼 거에다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nil인지 체크해서 nil이 아닐 때만 이제 옵셔널을 풀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은 if, let이나 bar을 이용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옵셔널 변수를 여기다가 상수나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는 과정 중에 if문에다 넣어놓으면요, nil이 아니면 이렇게 대입이 되면서 옵셔널이 풀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nil이 아니면 옵셔널이 풀리면서 대입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옵셔널 변수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가지고 놀면 되겠고, 만약에 nil이라고 하면 옵셔널 변수는 nil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nil이라고 하면 이 부문이 참 거짓이 돼서 실행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스위프트 문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옵셔널 바인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옵셔널 바인딩. 자, 뭐 너무 잘 알 테고요. 여러 개 것을 하는 것들 했었고, 예전에는 이제 물음표 느낌표가 달랐는데 지금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옵셔널 변수는 초기 값을 안 줘도 자동으로 nil이 들어갑니다. 옵셔널 변수는 초기 값을 안 줘도 돼요. 자, 다 했던 거고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면 클래스로부터 찍어내는 애는 객체라고도 하고 인스턴스라고도 한다. 그런 얘기고, 형 변환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식으로부터 부모로 캐스팅하는 것을 업캐스팅이라고 얘기하고, 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 자식 인스턴스를 부모 클래스로 형 변환을 하는 거예요. 좀 자기 거를 조금 자르면 뭐 되죠. 그럴 때 문제가 없고요. 반대로 이제 다운캐스팅을 할 때는
부모 거가 더 작은데 자식 걸로 만들면 이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죠? 이제 그럴 때는 형변환도 조심스러운 거고 확신이 없을 때 이제 항상 옵셔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표나 물음표를 하는데 느낌표를 쓰면 as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만약에 형변환이 안 된다 그러면 성공이 안 되면 크래시가 나요. 크래시가 그래서 반드시 조심스럽게 형변환을 해야 되는데 부모 인스턴스는 자식으로 그럴 때 이제 as 물음표로 합니다. 우리 교재나 아이폰 앱 개발 소스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은 이제 뭐 크래시가 나지는 않는데 단점은 항상 자식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옵셔널 자식 클래스로 만들어져요. 옵셔널 자식 클래스. 그래서 그걸 또 다시 캐스트 연산을 한번 옵셔널 바인딩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아까 한 것처럼. 왜냐면 옵셔널 값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가지고 놀 때는 이렇게 해서 if let이나 if bar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옵셔널 바인딩을 해줘야지 된다. 뭐 나중에 이제 예제가 나오면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최상위 객체와 뭐 이런 거다. any object랑 여기 지금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네. 오늘 배웠던 프로토콜. 이 any object는 클래스가 아니고 프로토콜이었네요. 프로토콜 어떤 클래스의 객체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any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뿐만 아니고 구조체 열거형 함수 타입도 가능한 범용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자는 뭐 똑같은 거 넘어가죠. 자, 요거 뿔뿔 연산자 없어졌다는 거. 자, 이거 많이 쓰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반 열린 연산자는 그거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시험에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nil coalescing operator라고 해서 이제 nil을 옵셔널을 풀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그걸 이제 수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nil 합병 연산자고요. 옵셔널 변수를 이렇게 물음표 2개 한 다음에 nil일 때 할당될 값을 써주는 겁니다. 만약에 nil이면 다음 값으로 할당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디폴트 age가 1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age가 옵셔널형입니다. 3을 넣었으면 이 age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3이 들어갔어요. 옵셔널 가로 열고 3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옵셔널 가로 열고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출력 결과 다 써놓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자, 그런데 이게 age랑 비교를 합니다. 얘가 nil이면, 현재 nil이 아니죠? nil이 아니니까 디폴트 값이 쓰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옵셔널 3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는 nil이면 이 값이 일로 들어가고요. nil이 아닐 때는 옵셔널 풀린 값이 들어가요. myAge. 그러니까 그냥 age에는 옵셔널 3, myAge에는 그냥 3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옵셔널도 풀리고 그 다음에 nil 값일 때는 내가 원하는 값을 넣을 수 있고 마치 사막연산자 같기도 한데 nil 값까지 풀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nil coalescing, nil 병합, nil 합병 연산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제어문에서도 후인문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문, if문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실행 코드가 한 줄이라도 중괄호 열고 닫고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이거 많이 틀려요, 초보자들이. 그래서 꼭 중괄호 열고 닫고 한 줄이라도 중괄호 열고 닫고, 보통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그냥 한 줄이면 그냥 써버리잖아요. 근데 중괄호 열고 닫고를 꼭 해줘야 된다. if문은 참이면 실행하는 거고요. 가드문은 거짓이면 실행하는 겁니다. 거짓이면 실행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스위치 케이스문에는 브레이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자동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했고,
스위치 케이스문에 지금 저기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기능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컴마로 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웨얼저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제가 과제를 냈는데, 이 부분은 요즘 웰저를 안 쓰고 그냥 컴마로 해서 하죠. 그래서 뭐 저한테 질문한 친구들도 많았고, 예제가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문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컴마로 해서 쭉 조건을 웰저처럼 쓰면 됩니다. 구글링 하면 다 나와요, 그런 것들. 자, 브레이크가 다 걸려 있는데 굳이 내가 밑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럼 false through라는 용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false through가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로직에서는 false를 쓸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자, 끝났고요. 4주차에 이제 함수와 클로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되는 내용이죠. 이걸 이제 메소드를 잘 알아야지 클래스도 잘 만들 수가 있고 소스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함수가 이제 클래스나 구조체나 이듐에 들어가게 되면 메소드가 되는 거고요. 함수 펑크로 시작하고 함수명, 매개변수 이름, 타입, 컴마, 매개변수 이름,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컴마로 쭉 구분하고 반환값을 이렇게 꺽쇠 화살표 arrow operator라고 합니다. 화살표 다음에다가 써주는 거고, 이 리턴 값이 없을 때는 이제 void형이잖아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굳이 생략할 수 있는데 쓰는 사람은 없겠죠. 자, 여기 화살표 V도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 펑크,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괄호, 매개변수가 없는 거죠. 호출할 때는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함수 이름 쓰고 괄호 열고, 반드시 이제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해야지 호출이 되고요. 매개변수가 있는 것만큼 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언어에서 하는 보통 함수들인데, 뭐 자바나 C#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자료형이 있고 변수명이 있고, 요게 이제 매개변수 파라메터라는 겁니다. 더한 거를 리턴하고, 요거를 이제 아규먼트라고 얘기해. 아규먼트 11로 넘어가서. 그런데 수입돼서는 이 두 개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서요, 자료형이 뒤에 나오는 거고, 리턴 값의 자료형이 뒤에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세미콜론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냥 x, y 이렇게 해서 뭐 10, 20 이렇게 호출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x랑 y로 넘어가는 애를 이렇게 x 콜론, y 콜론 해서 그 값을 이렇게 해줘야지 x로 넘어가는 값이 10, y로 넘어가는 값이 20이 돼서 30이 튀어나와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요. 이렇게 외부 매개변수라는 것도 있고 내부 매개변수도 있습니다. 외부, 내부. 그래서 이 이제 파라메터 레이블이라고 사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매개변수 이름이 두 개예요. 그 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고, 아니면 안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외부는 이렇게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호출을 이렇게 하고요. 뭐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면 스위프트 소스는 전혀 분석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외부가 있으면 외부로 해서 호출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생략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C 언어처럼 됐네 라고 하는데 별로 좋은 방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굳이 생략한다 그러면 보통 첫 번째 외부 매개변수명은 생략해요. 그래서 제일 짜증나고 지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Objective-C의 호출 방식이 이제 이런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몰라도 되겠죠?
자, 디폴트 아규먼트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매개 변수가 지금 두 개인데요. 여기다가 equal하고서 예를 들어 여기도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10이라고 쓰면 이 지금 카운트의 값으로 뭔가를 넘겨야 되는데 안 쓰면 10을 쓰겠다는 거죠. 여기도 뭐 이름을 뭔가를 넘겨야 되는데 소프트 이런 것처럼 안 주면 길동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매개 변수 아규먼트 옆에다가 equal하고 써주게 되면 원래는 여기 값이 네임으로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안 오면 여기 이 값으로 기본으로 쓰겠다 이런 거죠.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뭐 다른 언어들도 다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반환을 아까 투프를 이용해서 반환을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뭐 다 해봤었죠. 예.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임포트,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점점점이 세 개 있으면 이렇게 매개 변수를 가변으로 줄 수 있어요. 매개 변수를 가변으로 줄 수 있다.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저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기는 좀 하죠. 어렵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급 스위프트 함수는 1급 객체다 라고 해서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코틀린 프로그래밍 하고 이럴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1급 객체 또는 1급 시민이라는 것은 변수의 함수를 변수처럼 다른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를 리턴 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그 함수를 1급 first class object, first class citizen 이렇게 불러요. 자, 좀 어렵지만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함수 이름이 inches to fit이라는 거고 매개 변수 플로트형으로 하나 받아서 리턴형으로 말 그대로 인치를 받아서 fit로 해서 리턴을 해주는 인치에서 fit로 바꾸려면 이만큼을 곱해줘야 되나 봐요.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는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인데 이렇게 어떤 그냥 이런 데다가 대입을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함수를 자료형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1급 시민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는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자, 원래 inches to fit을 이제 내가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 이 inches라고 쓰고 이렇게 넣어야 되죠. 자, 근데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 놓으면요. 여기서는 inches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0을 넘겨주면 됩니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물론 이 얘네들의 자료형을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게 자료형은 항상 괄호 열고 닫고 거기에 꺽쇠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이에요. 매개 변수형 꺽쇠 리턴형 꼭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인티저 뭐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 인티저와 더블형을 매개 변수를 받아서 스트링형으로 반환하는 함수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라고 하면 인티저 컴마 더블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스트링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형. 자, 그래서 비슷한 두 개 inches to fit이랑 inches to yar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utput conversion이라는 이 함수에서는 여기 지금 뒤에 거는 플로트형을 매개 변수로 봤는데 여기 지금 좀 보니까 이러한 자료형이네요. 되게 특이하죠? 괄호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 이런 거라면 이거 함수를 받게 되어 있구나. 자,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네요. 자, 1급 스위프트에서는 함수가 1급 객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들 얘네들이 다 이런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inches to fit이나 inches to yard가 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inches to feet이나 yard를 to feet과 to yard로 넣어놨죠. 그래서 to feet과 to yard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value는 플로트형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to yard나 to feet이 들어가는데 converter func로 해서 func로 해서 value가 지금 들어오면 converter func가 컨버터 펑크에 지금 밸류가 들어가면요. 여기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요것들이 실행이 되고 뭐 2야드가 들어가면 이제 2야드에 해당하는 뭐죠? inches to yard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 실행이 되고 해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decide function이라는 함수는 이번에는 이제 여기 return형의 자리에 이런 함수형이 있네요. 그래서 return 하는데 얘네들을 함수를 지금 return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스위프트에서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요. 요게 두 번째 경우고 여기 세 번째 경우입니다.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위프트 함수는 굉장히 기능이 막강하죠.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의 함수명 이거 뭐 작년에도 냈었고요. 냈는데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꼭 기억을 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었죠. add 함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함수명은 외부 매개변수 콜론, 외부 매개변수 콜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콜론을 이제 안 쓰는 사람들도 많고 뭐 컴마 찍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함수에는 함수 이름은 그냥 외부 매개변수 콜론, 외부 매개변수 콜론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내부만 있지 외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매개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콜론만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컴마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 그래서 함수 이름은 add인데 외부 매개변수가 없고 그렇지만 매개변수는 두 개구나. 어떻게 두 개인지 알았어요. 매개변수는 이 콜론의 개수가 매개변수의 개수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dd인데 first 콜론, second 콜론이다. 콜론의 개수가 두 개라서 매개변수 두 개인데 첫 번째 매개변수는 first 콜론으로 해서 넣어주고 컴마 하고 두 번째 거는 second 콜론에서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을 보면 대략 이제 이게 두 개가 다른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다르니까. 둘 다 add지만 이름이 add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로 열고 닫고로 끝나요. 함수 이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나중에 다른 데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 이럴 때는 그때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너무 많이 틀려서 쭉 한번 다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클로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독특하죠. 물론 이제 클로저가 다른 언어에도 지금은 많이 있어요. 익명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름이 없다. 왜 이름이 없을까? 뭐 보통 우리가 함수가 이름이 있으면 얘를 이제 호출하고 뭐 또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얘는 보통 이제 한 번뿐이 안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름이 필요 없고 바로 거기에다가 뭐 기능을 넣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가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add 함수 매개변수 두 개고 return형이 인티저다. return x 더하기 y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이걸 클로저로 만들 때는요. 일단 여기 지금 얘를 이렇게 앞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고요. 제일 앞으로 당기고 펑션 아니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리고 이름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중괄호를 앞으로 당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당긴 중괄호 자리에다가 in을 써줍니다. 이렇게 in을 써줘요. return형 다음에다 in을 써주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뭔가 이제 독립적인 코드 블락이 된 거죠. 그걸 이제 클로저 표현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어떤 이렇게 상수나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add 1이라고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냥 애들을 호출할 때는 add 콜론, x 콜론, y 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을 했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아까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add 1, 10, 20 해서 매개 변수에다가 각각 값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같은 거는 파라메타 레이블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약간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로저 표현식은 뭐 이런 식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멀티플라이의 자료형을 체크를 해보면 매개 변수 두 개고 리턴형이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거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호출할 때는 뭐 bar1 콜론, bar2 콜론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값을 넘겨줄 수가 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행 클로저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아까 여기서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디폴트 매개 변수, 디폴트 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로 이꼴 하고서 쓰는 게 이제 디폴트 인자가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UI alert action이고, 뭐, 지금 UI alert action이라는 이 클래스에 생성자가 있는 것 같아요. 생성자가 지금 매개 변수가 몇 개입니까? 콜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3개가 있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타이틀 콜론 써야 되고요. 스타일 콜론, 그 다음에 핸들러 콜론, 여기 이걸로 볼게요. 타이틀 콜론, 스타일 콜론, 핸들러 콜론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타이틀 쪽에는 옵셔널 문자 스트링 옵셔널 스트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여기 이제 닐 값이 안 들어가고 제대로 스트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 UI alert action 스타일이 있는데 UI alert action 스타일에 디폴트 스타일을 지정을 했어요. 여기는 뭐 디스트럭티브로 지정을 했고 핸들러 부분에 보니까 이거 뭐 좀 이상하네요. 괄호가 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괄호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함수구나. 리턴 값이 없고 보이드형이고 리턴 값이 없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UI alert action형인 거가 이제 여기 핸들러로 오면 되겠구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이렇게 nil로 되어 있다는 것은 디폴트 값으로 안 들어오면 nil로 쓰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경우는요. 마지막 인자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여기다가 클로저식을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핸들러 콜론하고서 써줘야 돼요. 얘가 기능이 뭔지는 나중에 우리 수업하면서 얘기를 다시 할 건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뭐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콜론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또 이제 전체 이 괄호죠. 이 괄호 3개 매개 변수 닫히는 괄호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소스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마지막 매개 변수 이름 여기서 지금 핸들러죠. 얘를 삭제하는 거죠. 얘를 삭제하고 콜론도 생략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를 끝내버려요.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끝내버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여기 괄호도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미리 닫았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도움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 매뉴얼을 보면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보고서 이거 뭐 잘못됐는데요. 이거 왜 이러죠? 여기서 지금 매개 변수 3개인데요. 매개 변수 2개 스타일만 있고 여기 핸들러는 없네요. 근데 또 핸들러는 없는데 이 중괄호 열고 닫고는 또 뭐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거랑 지금 똑같은 표현 방법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trailing closer 마지막 인자에 closer를 쓸 경우에 이렇게 매개 변수 이름을 생략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해서 뒤에다가 빼낼 수가 있다라는 게 후엔 클로저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